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제목부터가 좀 시선을 끕니다. 고독사 방지를 위한 양자 사회복지 공식. 아, 이게 고독사라는 참 어려운 사회 문제를 물리학, 그것도 양자역학의 틀로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시도인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죠. 네,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접근법의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고립된 상태 있잖아요. 이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태처럼 기술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개입, 뭐 예를 들면 상담이나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개입을 일종의 연산자로 봐서 그 효과를 예측하려는 상당히 혁신적인 제안입니다. 연산자요? 와. 네, 물론 다소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보죠. 이 공식에서는 개인의 고립 상태를 상태함수라는 걸로 표현한다고 나와 있어요. 수식도 있던데? PSI isolation RT는 알파-T 심각 플러스 베타-T 보통 플러스 감마-T 경미 이렇게요. 네, 그 수식의 핵심 중 하나죠. 이게 마치 양자 입자처럼 한 사람이 심각, 보통, 경미 이 세 가지 고립 상태에 있을 확률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는 건가요? 야, 정말 신선한 발상인데요. 맞습니다. 양자역학의 그 중첩 원리를 사회 현생에 적용해 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상태를 나누는 걸 넘어서 그 알파-T, 베타-T, 감마-T 값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고립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아, 시간에 따른 변화? 네, 그리고 그 변화에 사회복지 개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하는 일종의 수학적 엔진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해밀토니안 수식입니다. H-total equals H-no plus V-space plus V-case plus V-service 요 부분이죠. 해밀토니안. 물리학에서 봤던 용어 같은데요. 여기서 V-space, V-case, V-service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H-no는 이제 아무런 개입이 없을 때의 기본적인 고립감, 변화, 경향 같은 거고요. V-space는 예를 들어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 같은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V-case는 사례 관리자와의 상담 빈도나 만족도 같은 거. 그리고 V-service는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이나 도시락 배달 같은 것들의 이용률 같은 걸 나타내는 항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적인 개입 활동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수식에 넣는 거군요. 그렇죠. 이용률, 빈도, 만족도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각 개입 요소가 고립 상태 함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화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듣다 보니 사회적 플랑크 상수 H-bar S라는 개념도 나오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진짜 플랑크 상수를 사회하게. 그건 진짜 플랑크 상수라기보다는 일종의 유비, 그러니까 비유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비유요? 네, 물리학에서 플랑크 상수가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나타내잖아요. 그것처럼 사회적 개입에도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의 단위랄까, 혹은 개입 에너지의 양자 같은 개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가져온 거죠. 최소한의 의미 있는 개입 단위. 네, 최소한의 의미 있는 개입 에너지와 최소 관측 시간 간격의 곱으로 정의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값인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실증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사회복지 버전의 불확정성 원리예요. 델타 고립감 진단 곱하기 델타 개입 효과가 HS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고립감을 정확히 진단하려고 하면 할수록 개입 효과 예측은 불확실해진다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상자의 고립 상태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할수록 역설적으로 어떤 개입이 이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단의 정밀도랑 개입 효과 예측 사이에 뭔가 본질적인 한계, 트레이드오프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을 이 공식이 보여주는 거죠. 사회 현상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걸 반영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네요. 진단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서비스 제공 단계를 에너지 준위처럼 양자화한다거나 사람들이 사회망 안에서 양자얽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던데요. psy 커뮤니티 이퀄 시그마 IJ
CIJ 개인 I 곱하기 개인 J 이런 식으로요? 네, 그것도 상당히 급진적인 아이디어죠. 서비스 효과가 연속적이지 않고 어떤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입니다. 양자역힘처럼요. 그렇죠. 한 사람에 대한 개입이 마치 얽혀있는 다른 입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을 담으려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모델링을 통해서 특정 시점 t에서의 상태, psi키가가 주어졌을 때 델타 t라는 시간 후에 어떤 상태, psi t 플러스 델타 t가 될지를 예측하는 게 목표예요. 그 예측식은 E-IH 토탈 델타 t I 카바 psi t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걸로 최종적으로 고독사 위험도를 계산한다고요? 네, 예측된 상태 psi t 플러스 델타 t에서 경미 상태에 있을 확률, 즉 경미 psi t 플러스 델타 t 제곱 이걸 계산해서 1에서 빼면 그게 고독사 위험도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건 이론이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검증하고 공식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뭐 카이 제곱 검증 같은 통계적 방법들을 사용해서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뭐랄까 대담한 시도네요. 고독사라는 정말 복잡하고 가슴 아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수학적 도구를 빌려와서 고립 상태를 측정하고 개입 효과를 예측하고 최적의 전략까지 찾으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직은 초기 이론 단계고 넘어야 할 산도 많겠지만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다는 점은 분명하죠. 그렇죠. 모든 것을 이렇게 수치화하고 예측하려는 시도 자체가 의미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자, 오늘 이 분석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인간의 외로움이나 사회적 연결 같은 이런 지극히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적인 문제를 이렇게 구조화된 수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정말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혹시 이런 접근법이 편리함이나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놓치게 되는 어떤 본질적인 인간적인 요소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